고유한 그러한 처치가 있는 그런 시인들을 많이 양상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인들이라는 것은 역시 그야말로 신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문학세계, 자기의 어떤 처치 또는 자기가 지향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자연히 이제 문화생들이 생기게 되니까 역시 저 사람은 누구의 제자다, 누구의 문화다, 누구 문학을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오고 갈 수는 있었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누구의 제자였다, 누구의 추천을 받았다. 당시 문단에 등단하기 위해선 시의 경우 3번, 소설의 경우 2번의 통과 의뢰, 즉 기성문인들의 추천을 2~3차례 받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당시 대표적인 잡지였던 현대문학을 통해서 김동리, 서정주의 추천을 받는다면 말 그대로 탄탄대로의 문단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학 권력이 시작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50년대 중반 이런 기성 문단을 거부하는 새로운 문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반공문학이 아닌 이념이나 전쟁의 비참함을 고발하면서도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파고드는 그런 작품들을 선보이는데요. 기존 문학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은 젊은 대학생들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낡은 세대, 그 사람들은 서기문학이다. 왜 서기문학이냐? 대개 중등 교육 정도 받아가지고 면사무소나 군청 서기를 했다. 그건 못된 얘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재주가 있어가지고 조금 시를 쓰고 소설을 쓴 것이니까 우린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욕이 대단히 했는데 의욕에 부응할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다. 등단하기 전에 우리나라 이 작품들을 더 많이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참 우리 문학은 할 일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가령 전쟁의 폐허 속에서는 다시 새로 집을 지어야지 먹고 살기 때문에 그것처럼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이 상황에서 참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가. 그 전쟁에 을 겪고 난 사람들은 문인이 아니라도 전부 다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문학에 말을 해야 되겠다. 즉 증언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 동시에 우리 갈 길이 무엇인지를 문학의 길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부터 써오던 그 작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풍. 그게 있으니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순수문학 쪽으로 이제 지향해 나가는데 그런 분들 머리에서는 이 전쟁 문학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소위 타성에 젖어서 그런지는 잘 몰라도 못 나오고 신진들한테서 뭔가 새로운 문학적 경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선우이하고 이여령이가 57년에 문학예술을 통해서 나와요. 이게 아주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57년에 서기원 이여령이 등장함으로써 그 문단의 어떤 작가 쪽 분위기하고 또 이쪽 그 평론의 분위기가 확 새바람을 일으키고 이여령하고 김동리하고 논쟁이 경향신문사에서 그 논쟁이 59년에 벌어져요. 59년에. 그러니까 그게 58년, 59년 그 무렵이 말하자면 50년대와 60년대를 가르는 그 전환점이 그때부터 움트기 시작해요. 김동리 씨가 실존문이라고 하는 단편을 발표했어요. 근데 실존문이라고 하는 단편은 그 이제 부산 시절에서 말하자면 전시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불안하고 또 이제 갈 길을 잘 모르겠고 이러니까 이제 춤을 추고
뭔가 이런 그 약간은 퇴폐적인 분위기 여기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그리면서 제목을 갖다가 실존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희정 씨는 거기 나오는 정도의 불안이나 무슨 절망적인 상태나 이런 것이 실존주의하고 무슨 상관이냐. 당시는 실존주의라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인데 실존주의를 파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서로 이제 옥신각신한 거죠. 가끔 뒤가 벽인 줄 알고 기대다가 넘어진 적 없으십니까? 그 일을 생각해 보세요. 튼튼한 벽인 줄 알고 다 안심하고 기대는데 그 빈 벽에 홀라당 넘어졌을 때의 평진악상도 아니고 그때 참 허망하지 않아요? 정말 대가들의 이름에 맞는 정도의 지식, 경륜, 창조, 상상력 이런 걸 가져서 정말 그분들이 버릇없는 놈 해가지고 회초리를 들고 때리고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선배가 없는 것을 서러워했지. 그런 선배들의 대드는 걸 낙으로 생각한 건 아니다. 문단이 살아있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신세대가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 구세대와 이제 그 대립 갈등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대립 갈등하면서 긴장 상태가 조성되죠. 바로 그 긴장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힘 같아요. 오히려 60년대 이후에 논쟁다운 논쟁이 사실 사라진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십 년을 흐르는데 이런 그 조용한 상태, 문단에 논쟁이 없는 시대, 이것은 오히려 문학이 죽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문단이 살아있으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문학적 이슈를 찾아내고 그걸 토의하고 그래서 어떤 그 아규먼트의 광장을 확립해야 될 것 같아요.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그 단순한 정치사적인 의미보다는 정신적인 우리의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준 영향이 더